예, 요거는 이제 대상 영속성 개념에 그 뭐 관련된 영상인데 내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 그거. 요거 사장 인지 발달이 이제 세 개로 챕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연구하는 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존에 연구했던 분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피아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비고츠키 맨 첫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다 이제 사회 문화, 소시오 컬처럴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너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보러 했냐? 컴퓨터, 뭐 PPT, 엑셀 뭐 이런 거 하지. 정보 처리 기사라고 그러지. 그 정보 처리는 컴퓨터 이론이야. 우리 머리 인지 발달하는 게 컴퓨터랑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 머리도 진행되는 거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예.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론을 갖고 태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이론을 찾고 그거에 따라서 산다라고 보는 이론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네 가지야. 이론도 이론이야. 아직 잘 밝혀진 건 없어. 그렇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지라고 하는 게 볼게요. 인지는 cognition이라고 합니다. recognize 하면 인식하다는데 cogni 하게 되면은 라틴어로 알아먹는다,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이 많이 좀 알아야 될 용어인데 따라 cognition, cog 하게 되면 안다 이거야. 알겠냐? 콕 이란 말이야. 정보를 갖다가 머리를 속으로 이해하는 정신활동을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알 것 같고. 그러면 인지 발달은 뭐냐면은 정신활동이 발달해 나가는 거지. 알겠어요? 예. Cognitive Development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활동이 이전보다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더 나아지는 거. 뭔지 알겠니? 물론 이제 어르신이 되게 되면 뇌 세포가 줄어들어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이런 게 오곤 하죠. 그죠? 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려면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게 집에 저도 서울 갔다가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집이 뭔가 거미줄 친 것 같고 막 그래.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있잖아.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뇌도 자꾸 써먹어야 돼. 저기 전기 코드 같은 거 있잖아. 장마철 지나고 안 쓰고 막 그러면은 그게 전기가 누전되고 안 좋아. 우리 두뇌도 계속해서 써야 더 예리해지고 그렇다 이거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어, 여기 이제 도식은 스키마, 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틀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화, assimilation, similar는 뭐냐면은 same, similar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지. 기존의 틀 속에 accommodation 하게 되면 기존의 도식을 틀을 수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동화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서 약간 불균형 상태를 다시 평행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도식 동화 조절 평형화 이런 거로다가 삐아제가 아이 인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그림을 이해를 하세요. 도식, 동화, 조절, 적응, 평형 요걸로 다 하게 되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도식이 첫 번째는 감각, 아까 틀 있잖아. 그 감각, 운동기 단계,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들어오는 감각과 몸이 그냥 움직이는 그런 3살 정도까지 이제 감각 운동기 이렇게 하고요. 구로 조작기에서 전, 구체, 형식 이렇게 나눠서 전조작기,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분이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 그걸 갖다 우리는 애기 귀엽다는 거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하고 그냥 많은데 자기 애들 가지고 일일이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죠? 감각 운동기는 sensory motor period라고 하는데 여기 2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살에 잘못 얘기했어요. 2살까지. 예. 여기 감각 운동기를 갖다가 1단계에서 6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이분이 이뤄낸 건데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갖다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는 시대에서 외우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부한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공부해도 다 까먹잖아? 여러분 저기 여러 과목 다 공부했는데 화산이 닿다 보니까 머리에 다 쏟아져 버렸잖아? 기억이 안 나잖아? 근데요,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부한 거 있잖아요. 1초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 까먹어,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다가 그 인공지능이랑 싸워서 살아갈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50대, 60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인구가 65세 이상이 절반이 넘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노인들을 청년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시대에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컴퓨터, 스마트폰 갖고 살죠? 그거 없으면은 뭔가 허전해서 못 살잖아, 그지? 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야, 인공지능이 여러분보다 더 강력하지? 그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말하고 나랑 달리기 하면 누가 더 빨라? 그럼 말을 이기는 방법은 뭐야? 응? 말 타고 가면 되지. 알겠냐? 컴퓨터가 여러분보다 연산이 더 빠르죠. 컴퓨터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맨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사람이 그냥 다 큰일 났다 그랬지만 그때는 또 직업이 많이 타자기 치는 사람 없어지고 그랬지만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났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오게 되면 그걸 업고 여러분이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적응 능력이 대단해요. 아까 적응 있잖아. 네, 그래요. 가요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감각운동기 보게 되면 애들이 그냥 쭉 읽어보세요. 반사를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애기 생명체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까 지난번에 빨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이런 거 모로 반사 본 적 있죠, 그죠? 그 반사는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애기들이 태어나서 뭘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에 탯줄이 했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먹었는데, 응? 그러니까 뭘 갖다 대면 항상 입이 글로 가고 빨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죠. 예. 2단계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요때까지는 자기 신체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거로 다른 이제 다른 대상에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4단계부터는 저걸 잡아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잡게 되면은 그걸 갖다 어떻게 잡을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 한꺼번에 잡히질 않으니까 5단계에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물체가 없어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무슨 영속성? 그렇지. 대상 영속성 개념이 이제 생후 18개월, 24개월. 그러니까 1살 반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긴다. 애기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감각운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대상 영속성 개념이에요. 아까 object permanence라고 나왔죠. 그죠?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해서 거기 존재하고 남아있다는 거. 이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근데 생후 4개월까지는 여기 그죠? 1, 2단계 4개월까지는 이런 개념이 아예 생기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4개월, 8개월에도 보게 되면은 조금 알듯 말듯 하는데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물체가 그렇게 뭘 가려놓으면은 그죠? 없다. 이제 그게 조금 생길까 말까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not B 오류라고 하는 게 생기죠.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이제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 not B 오류. 이건 위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A가 아니고 B에 있다 이런 오류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은 대상육성 개념이 좀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애기들 여기 보게 되면 책에는 없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공을 갖고 놀았다. 공을 갖고 놀고 있는데 공을 그지 공 이리 줘봐 해가지고 그 가림막 뒤에 갖다 놨어. 그 덮어놓으니까
뭐 생각이 없는 거야. 공을 좋아하는 애였으면은 그걸 갖다 가림막 치우고서 공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가려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상형 승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애기들이 있잖아. 애기들이 엄마가 이렇게 눈 가리고 까꿍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 눈이 가리면 엄마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없어졌다 갑자기 딱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지? 대상형 수선 개념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가리고 있네 지금 그러면서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없다가 확 나타나서 놀라는 것처럼 애기들이 까꿍 하고서 나타나게 되면 깜짝 놀래요. 그 뭐냐면 이때는 대상형 수성이 아직 없어서 그렇다. 뭔지 알겠니? 다시 한번. 이게 가렸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가리더라도 엄마가 계속 있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가렸을 때는 안 보이다가 깜짝 놀라니까 여러분이 내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문 열고 확 나타나게 되면 깜짝 놀라잖아. 그런 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나타난다. 만약에 내가 가리고서 교수님이 밖에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 하게 되면 공부하는 척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공부하는 척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확 열고 깜짝 놀라잖아. 그지? 그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A not B 오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성형 순결이 조금은 생긴 애들인데 감각운동기 4단계 영화는 그 비덮개가 아래 이게 좀 애기가 처음에는 공이 A 쪽에 있었어. 알겠냐? A 쪽에 있었어. 그 A 뚜껑 열고 다시 가리고 하게 되면 공이 A 쪽에 있다는 건 그 정도는 생기 있어.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공을 B로다가 옮겨놨어. B로다가 옮겨놨으면 여러분 같으면 공을 어디서 차야 돼? B에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처음에 애들이 A에 있다는 걸 갖다가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옮겨간 거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공을 계속해서 A에서 찾으려고 그래. A not B 오류. A에 있지 않고 B에 있는데 계속 A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4단계 감각. 그러니까 A에 있다는 거 정도는 조금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 그렇지만 그게 옮겨가는 정도는 아직 발달이 덜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계속 있었던 거기를 계속 탐색하려고 한다 이거야. 이게 A not B 오류 혹은 위치 오류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4단계에 A not B 오류 이걸 보인다. 그죠? 영속 대상 유승에는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A에 있었다 이건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옮겨지면 그걸 모른다 이거야. 그 다음 5단계 부터는 이제 A not B 오류도 사라지고 이제 6단계가 되면 완전히 대상 영수성 개념이 이제 잡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감각운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대상 영수성 개념이고요. 전조작기 보겠습니다. 이거 오퍼레이터란 말 들어본 적 있냐? 전화 교환수도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지. 오퍼레이션 하면 작동하다 이런 얘기야. 조작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게 풀이하게 되면 앞이란 뜻이야. 아까 제가 프로젝터라고 그랬죠? 프로는 앞이란 뜻이야. 이게 전 조작기. 뭔지 알겠냐? 전 조작기. 이때는 상징, 표상, 중심화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데 한번 상징 이제 감각운동기를 지나서 애들이 뭐가 생기냐면 대상 영속성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없어도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있는 게 뭐지? 그 이제 생각이 잡혀야 돼. 여러분 사과하게 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머릿속에서 빨간 그지 홍론과 부산과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게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 representation 해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이거. 내가 눈에 없지 안 보여 있지.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그 머릿속에 사과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표상, 표현이란 얘기지. 알겠니? 그래서 애들이 여러 물건들을 갖다가 이제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표상이란 얘기예요. 알겠어? 근데 그걸 갖다가 언어랑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과하게 되면은 사과라는 엄마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 연필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실제 대상을 그림으로 사과하면은 빨간 그림, 그래서 동그란 거 아니면은 사과 언어랑
붙여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상징표상이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 대상 영수증이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가 정기적으로 그려내려고 하니까 수많은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랑 결부지어서 이렇게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화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야. 역지사지란 말 들어본 적 있냐? 그게 무슨 말이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라는 것이지. 얘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너, 네 동생 입장에 생각해봐. 아무리 좁혀도 모른다 이거야. 그냥 자아중심성인데 그 청소년기나 지나고 나면은 이 녀석 의도가 나빠서 자아중심성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 인지적으로 덜 발달돼 있어요. 자기적으로 역지사지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개념이 있고 여기 이제 애들 그림 전조잡기 2살 3살 처음에 그릴 때는 이게 뭐냐 맨 처음에 이게 막 그려놨지 그지 크레용 갖다 막 이렇게 되지 목적이 없이 막 이렇게 그리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보니까 이게 뭐 귀신인가 눈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리 팔은 머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러죠. 뭔가 이렇게 조금 형태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실적이긴 한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4, 5살 때 그리고요. 물론 더 천재같이 그린 애들도 있어.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풀도 그리고 여자애도 그리고 하늘에 해도 그리고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성 있게 그렸다 그죠? 정교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시각적 사실성입니다. 눈에 가까운 데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고 그렇지 않니? 네, 이거 원근법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죠? 이런 게 생긴다 이거야. 여러분 제가 미리 영상 좀 보라 그랬지. 3장 공부해서 안 했어. 웃고 있네. 고개 떨구고 있네.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보게 되면 가까이 여기 이제 그 물병이 작잖아요. 근데 저 바깥에 승선 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애들이 있는데 거기는 작게 보이잖아. 그렇다면 이 물병보다 저 밖에 있는 애들이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 경험상. 그 가까운 데는 크고, 먼 데 있는 거는 작다.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긴다, 이거야. 시각적 사실성. 이게 사실은 좀 재미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에고센트리즘 하게 되면, 센터 하게 되면 중간이란 얘기지. 에고는 뭐야? 프로이드에서 자아라고 할 때 에고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에고.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 의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쇠산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영희가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인형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야, 너 뭐 보고 있니? 여기 주황색 산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두색 산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저 뒤에 인형은 어떤 그림이 보일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응? 여러분은 얘가 뭘 보고 있니? 여기 A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동이 앉은 데가 여기야 여기. 요 산을 보게 되면 어떤 거 보이는 거야? A야 B야? 1, 2, 3, 4 중에 어떤 그림이야? 1번 그림이지. 1번 그림이잖아. 그러면 여기 인형은 어떤 그림 볼까? 일반이야. 그런단 말이야. 왜? 자기가 봤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걸 보는 거니? 눈이 뼈냐? 요거 아니냐, 요거? 하여튼 아직 초딩 아니라 전조잡기 단계를 못 지나고 있어.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본대로 보려고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자아의 중심성입니다. 물화론적 사고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그 animistic thinking 하게 되면 무생물도 움직이고 느끼고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 저기 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 귀찮아 죽겠어. 달이 따라오냐? 달은 무심하지. 무생물이 생물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물화론적 사고입니다.
너 이거 먹어봐 해가지고 뭐 이거 만져볼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뗐지 뭐 이런단 말이지. 이게 무알론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보존 개념 아까 영상을 봤겠지만 여기 이제 A랑 B랑 물이 같죠, 그죠? B에 있는 걸 갖다 C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A랑 C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아? 하게 되면은 C야 그러잖아, 그지? 이게 물을 따르더라도 그 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 발달이 안 된 것이지, 그죠? 네. 보존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구체적 조작계는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뭐냐? 콘크리트 벽이지, 그지? 콘크리트는 세멘트를 콘크리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할 때 구체적인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내가 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구 있잖아. 동그란 걸 구체라고 하지. 공 같은 거. 공을 갖다가 시멘트로 만들었어. 그 구체지, 구체. 그렇게 외우라 이거야. 콘크리트를 동그랗게 만들었네. 콘크리트 구체적인. 알겠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별개 얘기고 구체적 조작기 보겠습니다. 7살에서 11살, 그러니까 초딩 수준이 되겠지.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때 정도 되죠. 여기 이제 수평적 격차, 중다분류, 서열 개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긴다는 얘기야. 전주작기 때는 잘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평적 격차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수평적 격차. 여기 이제 아까 7살 애기한테 물이 어떤 게 더 많으니 똑같아요. 그랬잖아. 그지? 기억나지? 이제 이런 것이지. 7살 때는 생긴다 이거야. 여기서 동일한 비커에 같은 양의 액체가 있는데 다른 데로 따라가게 되면 달라진다. 여기 그래도 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얘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 빨간 고동색인가? 여기 그 찰흙 같은 거 있어. 찰흙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갖다 하나를 갖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어. 길쭉하죠. 소세지 같이. 그럼 어떤 게 더 많아? 전주닫기 때는요. 이제는 대답을 못한대.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구체적 조작기 애들은 똑같아요. 그런다는 것이지. 양이 그대로 길이나 이런 게 달라지더라도 똑같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세 번째 동전이 여기 6개씩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벌려놨네. 벌려놨으면 그 저기 동전 개수가 같아 틀려 하게 되면 전주잡기 애들은 틀려요 그런다고. 근데 구체적 조작기 애들은 똑같아요 그런단 말이야. 알겠어? 이제 이런 개념이 수평적으로 늘어나도 똑같이 같다라고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좀 더 어려운 거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물이 차 있고 거기에 그 찰흙 같은 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찰흙을 꺼냈어. 그러면 여기 비커에서 꺼냈는데 여기 물의 액체가 양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달라. 같죠? 대답하는 거 보기에는 아직도 구체적 조작기 단계. 야 이게 뭐 같지. 근데 요거는 조금 나이가 9세에서 12세. 그죠? 나중에 잘 개념이 좀 나중에 잡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량, 길이, 액체, 질량, 무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변형이 되더라도 똑같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긴다는 거야. 구체적 조작기 때는 뭔지 알겠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중다 분류가 되겠습니다. 중다 하게 되면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멀티란 얘기. 많다 이거지. 다중 여러 개다. 전주작기 때는 애들 잘 못하는데 여기 있잖아. 그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서 애들이 색깔 여기 흰 거 검은 거 있지?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흰 것으로 하면 여기 할 때 애들이 이걸 갖다가 2개 이상 기준 여기서는 뭐니? 기준이 흰색과 검은색이죠. 또 하나는 개랑 고양이 그지? 이렇게 2개 이상 기준 색깔 그 다음에 동물 종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흰 것끼리 혹은 개끼리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열 개념 여기 이걸 갖다가 좀 늘어나 볼래 하게 되면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키 순서대로 늘어났지 그지? 이게 서열이란 말이야.
순서대로 늘어놓는 건 구체적 조작기 때 이게 가능하다 이거지. 전조작기 때는 이게 안 돼요. 알겠습니까? 순서대로 잘 못 늘어놓는다 이런 얘기죠. 전조작기 때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구체적 조작기 때는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났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때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여기서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데 이때는 이제 11살이 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거죠. 우리나라에는 먼저 수학 뭐 이런 거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많이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중간고사 하고 그럴 때는 요번에는 뭐부터 하고 무슨 과목 언제 하고 언제 놀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형식 조작기. 오류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삐아제에 대해서 반박을 할게요. 사실 뭐 이분이 컴퓨터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데 이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애들 관찰한 것만 가지고 이런 연구를 만드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나니까 그분의 이론이 약간 틀린 것도 이제 드러나고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분 자체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일반적인 아동 발달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그 대상 영속 개념이 일찍 생길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안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지? 그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차이. 그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애를 갖다 관심 있게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요즘 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모도 있어. 자기 애들 뭐 버리고 막 유기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데서 자라는 애들하고 발달이 누가 더 빠를까? 아무래도 부모가 잘해주는 그죠?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2살까지는 감각운동기, 뭐 2살, 3살부터 뭐 이렇게 전조잡기,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의 능력이 대상 연수 개념이 없다? 아니다.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각운동계는 너무 말 그대로 감각과 운동에 너무 비중을 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라지언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1, 2단계, 4개월 정도 그런 애들은 대상 연수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그 감각운동계 초기에는 대상 연수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4살, 아니 4살이란다. 4, 5개월 된 애들도 대상 연속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실험입니다. 이게 기대 위배라고 하는 건데 따라합시다. 기대 위배. Violation of expectation, expectancy라고 하는데 violate 여기 농구할 때 막 이러잖아, 그지? violation이라고 그러지? 어긴다 이런 얘기야. 기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 안 해봤냐? 책상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던 녀석이 의자를 싹 빼버렸어. 엉덩이 콱 찧어. 그런 실험 아니야? 의자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냥 없어지니까 그냥 그런 거죠. 애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게 나타났어.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알겠습니까? 그 기대가 위배돼 있다. 이게. 영화가 기대하고 있던 지식과 다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게 뭐지? 웃기네. 흥미있고 계속 쳐다봐요. 더 오래 쳐다봐요. 저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뭐 기대하던 대로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그냥 뭔가 예상치 않은 게 있으면은 빤히 쳐다보고 시간이 걸리잖아. 그지? 그렇더라 이거지. 여기 이제 책에 있는 그림보다 내가 다른 거를 갖다 좀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습관화, 여기 보면 요거 잘 읽어보세요. 여기 그 꼬마애야. 한 4개월쯤 된 애야. 얘한테다가 여기 이제 그 스크린 같은 게 쭉 움직이는 걸 갖다 본 거야.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네.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서 저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자를 갖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상자를 갖다 놨어. 나무 같은 거 있잖아. 탁 튀어놨어. 그러면은 이 스크린이 가다가 해서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서 멈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상자가 있으면은 거기 멈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건 가능한 거죠, 그죠?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 얘가 요거 나무 가리고 있는 상자 있다는 거를 갖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있다고 있는데 이렇게 이 스크린이 계속해서 지나가. 저거 뭐지? 여보. 앞에 빤히 쳐다보잖아. 저기 막혀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 넘어가지? 서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잖아. 저게 뭐지? 놀라고 있다는 얘기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상자가 이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 게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대상 영성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 있다는 것이잖아. 그래서 그 남아 있다라고는 상이 남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아 있다는 걸 기억하고 못 있다고 있으면 또 지나가나 마나마냐 그냥 쳐다볼 텐데 놀라고 흥미롭게 계속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걸 통해서 4개월 된 애들도 그죠? 대상영수증 개념이 있는 거라고 반박하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삐아제가 그 감각운동기 초기에는 대상영속성 개념이 없어요 라고 한 게 틀렸다 라고 반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죠? 감각운동기 이제 반박을 했고요. 전조작기 반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알듯 말듯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야, 요즘은 좋은 거야. 그 요즘 유튜브 같은 게 있잖아. 재미있으면 계속 조회수 눌리면서 계속 보잖아. 그죠? 우리 때는 그걸 갖다 일일이 받아 적어가지고 선생님 무슨 얘기하지 떠올려서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먼저 이 수행 중심 과제가 너무 좀 어려웠던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아직 언어가 덜 발달했잖아. 꼬마야 이거 쳐다봐라. 근데 그 말귀를 못 알아먹을 수도 있잖아. 응? 말귀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못한 건데, 그지? 못했으니까 얘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 이거지. 언어가 아직 덜 발달한 가운데서 언어로 다르게 지시라고 그랬으니까 애가 좀 어려워서 뭘 이해가 안 돼서 못한 거지 몰라서 못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수보존 개념에서 전조잡기 때는 그 보존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 따르고 할 때. 근데 약간 다른 걸, 아까 물 따르기 말고 다른 걸 해보니까 남아있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그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이 여기 아래 7개, 위에 7개가 있는데 동전 수가 같아요? 달라? 똑같아요.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고민형이 위에 걸 좀 늘어났네. 늘어났네. 엉망으로 해놨다야.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어, 늘어났는데 이 위에 거랑 A랑 B랑 개수가 같아? 틀려? 그 뭐라 그래? 만약 B 아재식이라면 위에 게 더 많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니까 똑같아요. 그랬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 보존 개념을 구체적 전조작기 때문에 모른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기 중심성을 갖다가 아까 산 기억나시죠? 산이 기억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대상형수성 개념이 있다는 얘기야. 아까 산을 봤을 때 여기 그 오른쪽에 주황색 산이 있고 연두색 기억나잖아, 그지? 그럴 때 자기가 본 거대로 인형도 봤을 거라고 그러잖아.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란 말이야. 여기 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그 파란 옷을 입은 경찰 인형이 움직이고 있어. 여기 인형이 있는데 여기 소년이 있거든. 내가 이 소년을 갖다 경찰이 보이지 않게 한번 숨겨줘 봐. 만약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삐아제라고 하면 자기가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기가 안 보이려면 여기나 여기 있어야 되지, 그지? 여기나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안 보이려면, 그지? 그런데 경찰한테 안 보이게 하려면 숨겨야 되지. 어디다 숨길까? 여기야. 그러잖아, 그지? 이거는 자기한테 보이는데, 그지?
근데 경찰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똑같지. 경찰이 안 보이게 하려면은 저기 여기서 볼 것 같으니까 요 왼쪽에 4사분면인가? 1, 2, 3, 4, 3, 4분면인가? 1, 4분면, 2, 4분, 3, 4분, 4, 4분면. 그지? 다시. 1, 2, 3, 4기지? 만약에 그 자기 중심성이 있는 애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려면 1이나 2, 4분면이 있어야 되나, 그죠? 자기한테 한 번 1이나 2, 4분면이 있어야 되잖아. 경찰에 안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4, 4분면은 볼 것 같고 3, 4분면에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야. 이건 뭐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꼭 하는 거 아니다. 그거를 이탈해 나갔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틀에서 빠져나갔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더라 이런 얘기지. 네, 그러니까 삐아제가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반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서 여기 이제 아동이 무랄론적 사고를 한다. 인형한테 이거 먹어봐. 막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바람은 살아있냐 죽어있냐? 바람.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여러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고 바람이 지금 움직이면서 살고 있다 뭐 생각할 수도 있잖아. 달은 살아있어 죽어있어? 말 버벅거리잖아. 어른들도 애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른들도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뭐 바람이 살아가가지고 낙엽도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 살아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애매한 것들 꼭 여기 바람 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 어른들도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애들은 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무랄론적 사고를 한다고 하는 삐아제의 주장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반박을 네 가지를 한 거예요. 네, 여기 책에 뭐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타임 잡지 사이트에 가가지고 캡처를 했습니다. What do they know? When do they know it? 그들이 뭘 알고 있냐? 애기들이 그걸 어떻게 언제 알고 있지? 뭐 이런 타임 잡지가 83년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능한 영화는 부모가 만든다. 이런 제목인데 애들이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애기 낳았을 때 애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걔가 똑똑해진다는 얘기야. 이런 하게 되면 바보 같아진다는 것이지. 아이고 귀염둥이, 아이고 이것도 잘해. 뭐 이렇게 잘한다고 믿으면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유능해지고 부모가 양육을 할 때 애들하고 말을 많이 하고 묻고 대답하고를 잘하면 애들이 더 똑똑해지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잖아. 유대인들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더 좋다고 해요. 근데 우리들은 좀 욱박지르잖아. 똑바로 못해?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묻고 답하고 대답하고 잘하는 것이죠. 그걸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이렇게 타고 그러는 것이죠. 부모가 말을 대화식으로 잘하고 하게 되면 더 똑똑해진다. 뭐 이런 타임지의 내용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비고치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 같은 거 외우기가 어렵죠? 외우라는 시험은 안 나지만 만약에 비고치키를 철자를 갖다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써? 이럴 때는 여러분 나누세요. VY 가운데 GOT 뒤에 sky 알겠죠? VY 값 sky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외워지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철자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을 그냥 쓰게 되면은 이무스키드가 하죠. 그러니까 잘라서 외우다가 이제 기억의 원리가 되겠어요. 비거츠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살 전부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며 발달을 촉진시킨다.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 언어. 그죠? 언어가 발달하면 또 생각도 발달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그 사회문화적인 또 언어 발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분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여기서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그러죠. 존 하면 영역이죠. 그죠? Proximal 하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그래서 현재 발달에서 바로 바깥에 있는 근접해 있는 영역. 그죠? 도와주지 않으면 일로 안 나가. 근데 애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달되는 수준이 잠재적인 포텐셜, 잠재적 발달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교사나 동료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도와주게 되면 도움을 주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그죠? PPT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내버려도 노란색밖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좀 도와주면 이렇게 녹색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더 하게 되면 이제 끝까지 나갈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도움을 준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발판화라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공사 현장에 보게 되면 동현이가 키가 커도 그냥 2층 올라갈 수 없잖아. 발판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이거 발판을 갖고 올라가죠. 발판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죠. 그죠? 10층도 올라가고 막. 이게 뭐냐면 발판을 되어준다. 교사나 동료가 발판이 되어준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발판화, 혹은 비계라고도 하는데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판을 삼아주게 되면 여기 여러분 올라갈 때 내가 등 밟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지? 교사나 동료의 등을 밟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발판을 삼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070잖아. 가끔 이게 뭐 인터넷 가입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유도된 참여가 있습니다. 유도가 뭐냐면은 가이드 한다 이거죠. 가이드에서 참여하게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공부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 내가 LMS로 가이드 하잖아. 거기 들어와가지고 클릭하면 유튜브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애들도 그렇다 이거야. 애들도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 이거 따라하면 내가 사탕 줄게. 이리 와. 요거 하면은 내가 어린이 대공원 데리고 갈게. 뭐 그러잖아. 그지? 아동이 성인이나 또래와 같이 상호작용하면 사회화하는 거예요. 사회화는 뭐니?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예. 이제 혼자 있을 땐 틀이 없다가 도와주면서 사회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도와주면서 틀이 더 많이 발달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빨간 거는 중국 애들이야. 중국 사람들 빨간색 좋아하거든. 알겠냐? 중국 빨간색 좋아한다. 알겠냐? 미국은 파란색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빨간색이 보게 되면은 평균 수를 갖다 세는 수준이 애들이 3살, 4살, 5살 있잖아. 3살 때는 한 27, 좀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그런데 4살 때부터 거의 35 넘고 얘는 아직도 20대를 못 넘고 있어. 5살 때도 아직 40 좀 넘는 5살 때는 거의 8, 90 되잖아. 그지? 수 세는 것들이 중국 애들이 더 높죠. 그죠? 한국 애들은 더 높을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그 글자 체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비고치키에서 이제 언어를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잖아. 애들이 그 숫자 세기 뭐 그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그러잖아. 그지? 숫자 세기나 뭐 이런 걸 언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그 잠재적인 역량을 발달시켜 주는데 크게 한다 이거지. 수학 공부에 한국어, 중국어가 영어보다 더 유리하다.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인터넷을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동네가 어디냐? 우리나라지. 왜 그러니? 내가 본 세종대왕덕입니다. 글자 체계가 한글만큼 과학적인 게 전 세계에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컴퓨터 이렇게 켜봐. 켜보게 되면은 점하고 기역자 요거만 가로, 세로 이거 있잖아. 가로 짝대기, 세로 짝대기 그것만 가지고서 거의 다 표현을 하잖아. 십진법 안에. 그러니까 엄지족이 제일 하기 편한 글자가 한글이야. 알겠냐? 응. 이게 뭐냐면은 글자 체계가 어떤 문화라든가 언어를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그 여담이지만 노래가 성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야? 파바로티가 어느 사람이야? 솔레 어느 사람이야? 이태리라고 이태리. 이태리어는 고음으로 올라갈 때 발음이 우리나라처럼 목을 조이고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문화를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어가 노래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노래하기 편하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노래가 발달한 것이죠. 알겠습니까? 숫자가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 10에다가 붙이면 되잖아. 그 다음에 20에다가 붙이면 되잖아. 30에다가 붙이면 되잖아. 알겠냐? 그래서 그 숫자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사회 문화적인 발달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언어로 인해서 노래가 발달하는 나라가 있고, 언어로 인해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하는 데가 있고, 응?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고맙다고 그래.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 한글날이었지? 놀았지? 한글, 세종대왕이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여담이지만 얘기를 할게요. 한글날을 맞이했어? 한글날 맞아가지고 광화문이나 서초역에서 그냥 대문하지 말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내려오자 헐빼 있어도 치료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아이고 다 여기 있다 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글자가 중국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어렵단 말이야. 한자 어렵잖아. 한자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한자는 양반이나 귀족들만 쓰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똑똑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을 갖다 내가 좀 어리석은 백성 똑똑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한글을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귀족들이 반대했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 명나라 핑계를 대는 것이죠.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글자 쓰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글자를 만든 백성이 똑똑해지잖아. 그러면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알겠냐? 백성들이 똑똑하면 또 법 있잖아. 법률. 법조문 되게 어렵죠? 의학용어 되게 어렵죠? 의사나 판사 들으면 안 좋지만 그걸 좀 어려워야 어리석은 백성이 못 알아먹지. 안 그러냐? 그런 거야 실제로. 근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 여러분 저기 감기 걸리면은 감기약 사잖아, 그지? 감기 약사 거기에 이 약은 무슨 약이고 뭐 다 표시가 돼 있지. 옛날 표시도 안 됐다니까. 의사 진료하게 되면 막 이상하게 못 알아먹겠어. 그러게 되면은 의사가 하는 말대로 아니 미숫가루 2개 넣어라. 미숫가루 넣는지 뭘 어떻게 알아? 미숫가루로 저거 먹으면 낫겠다 생각하면 낫는 거지. 알겠냐? 피부 말리는 효과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어쩌다 이런 얘기냐. 한글이 훌륭한 거래요. 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해외로 나가라. 여러분 지금 수학 정도만 하게 되면 잘한다고 그래. 알겠냐? 하여튼 저도 이제 언어를 되게 중시 여기고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비고측에도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이드는 뭐 구강기, 학문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냐? 지난번 신자가 죽은 이유는 누구냐? 에릭슨. 그분들도 이제 발달 단계로 설명을 했고 그런데 삐아제도 요번 시간에 뭐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색조작기, 형식조작기 이렇게 연령 변화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 애매모호해. 그지? 그 다음에 인지 발달에서 언어가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머리 발달 이런 거보다 이제 사회적인 걸 너무 강조를 했다고 얘기하고 사회적인 걸 강조하는데 사회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개인 차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 발달 명확하지 측정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책의 교과서마다 다 나오죠. 비고치크 얘기. 이분의 그 사회 문화적인 이론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려고 했던 기억이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감각으로 저장 후 감각을 통해서 귀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잠깐 남아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려고 여러분 그 심리학을 기억을 좀 배우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감각으로 들어온 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보관해놨다가 이걸 갖다가 코드를 잘 만들면 신자가 죽은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호화를 만들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내가 여러분 알려주면 잘 기억이 안 되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기억하고 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막 하게 되면 대상 영속성 대상을 파마하듯이 계속 남겨놓는 거구나 하고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게 저장이 되죠. 그죠? 이제 중간고사 볼 거지, 그지? 그럼 이거 끄집어내야 되지? 끄집어내는 게 인출이야. 알겠어?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서 나가는, 활용되는 이런 거가, 이런 식으로 애기들도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저장되고 남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케이스가 이제 인지 발달 이론을 지금 딱 50분 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 인지 발달 이론은 뭐냐? 케이스라는 사람도 뭔가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뭘 가지고 만들었냐면 피아제 걸 갖다서 못 땄어요. 감각 운동적 조작 단계. 약간 바꿨어요. 표상적 조작 단계, 논리적 조작 단계, 형식적 조작 단계. 뭐 비슷하다, 그지? 단계도 4단계고, 그지? 이렇게 케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진화론 관점. 진화론이 뭐니? 적자생존 기억나요?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합한 자만 살아남는다. 뭔지 알겠니? 산업혁명 시기에 거의 검은 나방하고 흰 나방이 있어. 산업혁명 굴뚝에 만에 매연이 나니까는 검은 나방이 더 살아남기 좋아? 흰 나방이 살아남기 좋아? 검은 나방이 더 적합한 자지, 살아남기에. 야, 흰 나방은 저 독수리가 잡아먹지. 잘 보이니까. 알겠냐? 나중에 이제 환경을 갖다 깨끗하게 했어. 검은 게 더 눈에 잘 띄어, 흰 게 더 눈에 잘 띄어. 검은 게 눈에 더 잘 띄지. 그러면 저기 매가 뭘 잡아먹어? 검은 거 잡아먹지. 그지?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존재만 살아남는다. 이게 적자생존이야. 알겠어? 애들도 자기 그 연령대에서 적합한 전략을 갖고 쓰다가 그 때가 되면 그건 버리고 새로운 걸 가지고 쓴다 이런 얘기지.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 이게 적자적이에요. 그것만 선택하고 그것만 발달해 나간다. 진화 과정처럼. 여기 X축은 연령이거든요. 연령에 전략이 1, 2, 3, 4, 5가 있어. 첫 번째, 어렸을 때는 1 전략을 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2 전략 쓰다가 3 전략 쓰다가 나중에는 다 책략을 버리고 5 전략을 쓰는 것이죠. 연령대에서 가장 적합한 존재만 그것만 갖고 쓴다 이거지. 알겠니?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기억 써서 외우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네. 뭐 신자가 죽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언어를 분석해가지고, 비고치키 외우는 방법 해가지고, 비어하고, 곧하고, 스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기존처럼 그냥 무조건 쓰고 막 팔 아프게 이렇게 하질 않잖아. 이게 뭐냐면 기존의 전략을 버리고 더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을 택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기들도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진화로. 정보 처리로 이론은 인간은요, 참 사람이 참 훌륭한 거야. 여러분 있잖아. 지금 날씨가 멋있죠. 이걸 갖다가 카메라로 잡아보게 되면은 내 눈에는 아주 멋지게 잡혔는데 카메라로 찍으면은 전체가 안 잡히죠. 내가 보인 것처럼 안 되죠.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내가 지난번에 여기 경운산 올라가게 되면 좌우에 언덕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때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데 달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걸 갖다 내가 사진을 찍었다. 안 나와. 내 눈은 밝게 보이는데 사진으로 깜깜하게 보여. 플래시 키드로 그렇더라고. 우리 눈이 그렇게 좋은 거고요. 우리 아무리 인공지능 백날 해봤자 사람이 더 똑똑한 겁니다. 컴퓨터는요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아닌데요. 컴퓨터에 여러 화면 띄워놓고 하는데요. 아니거든. 컴퓨터는 0.001 차이 간격이라 하더라도 다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두뇌는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차적인 처리가 아니라 수많은 처리를 동시에 하는 인간이 더 뛰어난 것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감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감정이 있죠, 그죠? 요즘에는요, 컴퓨터도 감정이 있는데요. 눈물 흘리는 컴퓨터가 있고요. 야, 눈물 흘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인공 눈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즘엔 냄새 풍기는 컴퓨터도 있다. 기분이 좋을 때, 뭐, 이런 거.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지. 사람에게 이런 정서 이런 건 없죠. 하여튼 정보 처리 이론도, 아까 삐아제 이론을 갖다가 다 맞는 게 아니다. 반박을 했죠. 그런 것처럼 정보 처리 이론. 아까 비고치키도 반박을 한 것처럼. 이런 거. 이론 대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야. 알겠어? 예.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론을 갖고, 이론을 내가 빨면 그 젖이 나오고, 뱉으면 나가고,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되고, 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해 보기도 하고 검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알겠어? 아까 삐아제 이론, 비고치키 이론, 정보처리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까 네 번째로 이론이야. 그런데 이론을 갖고 만든 능력은 다 있어. 그런데 애기들마다 다르겠죠, 그죠? 경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근데 그 이론은 어떤 이론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그 확인해내는 그런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연구자마다가 이론이 뭐고 개념 정의 내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건 없었어요. 요즘에는 애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론을 만드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론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